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공월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들고 왔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가져왔던 영상과는 다르게 좀 업계의 소식들을 주제별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그리고 로봇 세 대표 주자죠.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얘기랑 요즘 자동차 시장에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우선 네, 좀 화면을 키우고요. 8월 9일자 뉴스인데요. 좀 됐는데 이 지금 제가 좀 놀랐던 뉴스가 다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독일차의 몰락입니다. 지금 사실 독일차가 세계에서 사실 자동차 하면은 뭐 일본이랑 독일이었잖아요. 그 사이를 지금 파고든 게 뭐 한국이랑 뭐 중국이었는데 지금 독일 차가 중국 차들로 인해서 너무너무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그 임직원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고요. 차가 안 팔려서. 그리고 실제로 이익이 많이 줄고 있는 모습이 실제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어, 이 한 문장이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사실은 그 현대차 그룹을 이 폭스바겐이랑 벤츠랑 BMW를 합쳐야 지금 현대차랑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현재 시점의 가치도 그렇지만은 미래 시점에 어떤 그런 안 좋은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끼어 있으니까 이런 시가총액들이 계속 줄고 있고, 사실 그 이유가 지금 되게 놀라운데 중국의 BYD 같은 이런 전기차를 엄청나게 저렴하게 팔고 있는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점유율이 지금 막 두 자릿수, 두 배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자동차 종주국에서 지금 어, 어떤 시장을 흔들 정도로 BYD가 지금 독일 안방까지 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다음은 사실 한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보고 있잖아요. 어, 테슬라가 점점 더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도로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레벨 2 플러스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 아직 레벨 3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들었고요. 그 수준의 자율주행을 하는 영상만 한국에서 이제 런칭한 그런 FSD의 어떤 조금 어, 낮은 버전의 낮은 레벨의 그런 수준의 자율주행도 영상 찾아보시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은 다음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신기한 경험을 벌써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벌써 나타나고 있죠. 다 중고차 가격이 나머지는 다 떨어지고 있는데 테슬라만 오르고 있다. 지금 테슬라 대기 수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중고차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자동차는 팔면서, 그쵸, 완전 지금 자율주행에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가지고 있는 차를 팔고 중고 테슬라를 업어가는 뭐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것도 되게 놀라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그 현대차가 그 테슬라 정도의 어떤 자율주행을 수준을 달성하려면 최소 2030년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발표를 봤어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지금 자동차 시장을 바꾸고 있고 그나마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추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마 테슬라를 좀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사실 계세요. 그거는 좀 마지막 페이지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노조라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자동차 내수 판매가 지금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고, 그랜저랑 아반떼도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제 이게 노조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현대차가 제일 강성 노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생산에 차질이 일고 어떤 서비스에 어떤 그런 영향이 생기면서 다들 외제차로 눈을 많이 돌리고, 그쵸? 그런 거는 지금 뭐 수십 년 됐죠. 사실은 외제차를 현대차랑 비슷한 가격에 탈 수 있다라는 그런 외제차 가격 하락도 있지만, 현대차의 생산 단가가 이렇게 이런 노조라는 리스크라던가 여러 가지 물가 상승 등등의 리스크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차를 생산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가격이 하락한 외제차랑 비슷하게 차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뭐 국민차가 점점 아니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판매량이 떡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의 제품들은 지금 계속해서 판매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다시피 자율주행에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에서 뒤처져 있다. 이게 가장 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자동차를 탔는데 운전대랑 엑셀에서 아예 손을 떼도 된다라는, 바를 떼도 된다라는 그런 경험을 모든 지금 자동차 회사들이 그거에 얻어맞고 있고, 전혀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뭐 고속도로에서 그나마 이제 조금 차선 변경을 하는 수준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뭐 시내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차도 열심히 인재 영입을 하고, 엔비디아 출신의 어떤 어, 높은 분을 모셔와서, 네, 또 한국 분이고요. 모셔와서 어떤 성능을 높이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성능이죠. 어떻게 보면 어, 이런 분들을 진작에 모셔왔어야 되는데, 네, 진작에 모셔왔어야 되는데 굉장히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뭔가를, 그쵸? 테슬라보다도 도심 자율주행 상용화가 2, 3년이 늦다. 저는 2, 3년이 늦다라는 거가 가장 짧게 이걸 봤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30년 정도는 돼야. 네. 그쵸. 여기는 지금 사실 2028년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2030년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치면은 현대차는 제 생각에 이때도, 그러니까 2023년에 자기 스스로의 기술을 출시하지 못하면 구글이나 어떤 테슬라가 파는 소프트웨어를 사서, 네, 이제 그걸 심어서 남의 기술로 이제 운전을 하는, 껍데기만 파는 그런, 뭔가 그 안드로이드 폰과 같은 느낌이 되는 거죠. 그죠? 안드로이드 폰에 OS를 사서 이제 뭐 중국폰, 삼성폰 뭐 다 이제 하드웨어만 이제 핸드폰 제조회사에서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현대차도 계속 그냥 뭐 하드웨어를 개선하고 한다고 하는데 맨날 디자인밖에 안 바뀝니다. 더 이상 뭐 나아지는 게 크게 없고요. 어, 제가 최근에 아버지 차를, 최신형 소렌토죠. 소렌토를 몰아보면서 느꼈던 거는 사실은 나아지긴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이 나아지긴 했는데, 옛날에 그 휴대폰,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 버튼들 엄청 많았던 그런 휴대폰들 다 없어졌잖아요. 아이폰 나오면서. 그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버튼이 너무 많고, 그 화면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고, 조작도 저희 아버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공부해야 되는데 점점점라고만 하시고, 그쵸.
AI가 들어가면서 테슬라는 그냥 화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AI한테 뭐 시키면 다 해주고 그런 식으로 언제 따라갈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테슬라도 이제 카메라를 달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국에서도 사실 자율주행의 어떤 그런 안전성이나 되게 뭐 보험 이슈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되게 이거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이 네가 운전해 하고 운전자한테 운전을 넘기기 전에 10초 동안 안전 대기 시간을 확보해라. 이걸 의무화했다라는 거는 자율주행 엄청나게 강력하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사에서 사실상 자국 회사들을 키우려는 어, 테슬라가 들어오려는 문을 막고 키우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사실 못 모으니까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랑 테슬라의 2파전으로 또 이게 중국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인구도 많고 땅덩이도 넓고 기술에 대한 집념도 요즘에 좀 강한 것 같아서 이런 지금 로봇 회사들도 사실은 뭐 현대차의 어떤 그런 네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지만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근에 유니트리가 상장하면서 제가 유튜브 보는데 쇼츠로 계속 나오더라고요. 막 덤블링 하고 달리기 하고 뭐 점프력이 막 2m 몇십 센치 뛰고 뭐 이런 것들. 네, 또 가성비도 되게 좋고요. 그죠? 요런 로봇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실은 현대차 노조가 이 아틀라스마저 계속해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상황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자동차에서 어차피 밀렸고 계속 이제 남는 수요를 이제 가져갈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은 자동차에서는 독일차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싶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시장인 로봇 시장에서 우리가 어, 이걸 잘만 이제 키워내면은 굉장히 훌륭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안고 이제 달려보려고 하는데 노조의 이제 어떤 그런 어, 노조가 이제 맞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을 이걸 도입할지 말지가 아니라 이 지금 칼럼을 쓰신 분도 노조가 아무리 반대해도 사실은 이걸 어떻게 안전하게 어차피 도입은 된다. 어차피 기술을 막을 수는 없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도입할 것인지가 이제 사실 문제인 거죠. 제 생각에는 이런 거는 정부에서 좀 지금 사실 민주당 정부라 가능성이 좀 낮긴 하지만 조금 과감하게 어 근데 조금 또 긍정적인 측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우클릭입니다. 이게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예, 의, 뭐라 그러죠? 의외인 거죠. 네. 노동자를 무조건 보호하고 실직자들을 못 자르게 이제 안전망을 더 확대하는 그 기업의 어떤 그 불편함을 더 키우는 게 아니라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어. AI 때문에 당연히 잘리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 길을 모색해 나갈지를 그런 안전망을 이제 생각해 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긴 하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라서 어떻게 보면 노조를 어떻게 다른 직종으로 흡수를 시키고 설득을 해서 현대차가 로봇 분야에서 또 그 나라에서 이제 뭐 소방차나 뭐 이런 경찰차 현대차를 사줬듯이 로봇을 또 나라에서 사다 가지고 여기저기 또 이제 쓸 수 있는데 팔아줘야지만 그쵸. 어떻게든 우리나라 이제 기업이 크게 되는데 좋은 제품을 빨리 현대차가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보트에서도 사실 지금 빅3가 뭐 옵티머스, 뭐 피규어 AI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라고는 하는데 지금 중국의 이런 어, 유니트리 같은 이런 회사들의 어떤 약진이 좀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도 휴머노이드가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약간 현대차의 최근 뉴스인데 신기하게도 미국에서 잘 팔린다고 해요. 이거는 저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SUV 시장이 굉장히 어, 큰데 언제부턴가 되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팔린 제네시스의 61%가 SUV고 이게 독일 차가 인기가 식는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까 전에 사실 현대자동 아니 그 테슬라의 어떤 한계가 아직까지도 존재하는 게 그 배터리에 어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들 다 그 휴대폰을 오래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 효율이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이게 막 전원이 금방 나가버리고요. 한 2, 3년만 쓰더라도 핸드폰 배터리가 막 더 빨리 방전되는 그런 경험들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의 그 한계가 많이 쓰고 충전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그쵸. 어, 부담이 많이 되죠. 또 배터리를 통째로 갈아야 되고 이런 거 너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근데 사실 AI가 대신해 주는 거에 대한 아직 못 믿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뭐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지만 이런 사실 옛날 그 뭐라 그러죠? 그 이걸 뭐라 그러죠? 내연기관 차들의 어떤 그런 보수적인 성향이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전기차를 아직까지도 이제 테슬라 때문에 조금 전기차에 대해서 이거 전기차 가야겠다. 운전을 더 이상 하기 싫다라는 그런 점 때문에 저도 내연기관 차를 버릴까에 대해서 지금 반반 정도 생각을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미국에서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좀 중산층 입장에서는 막 전기차가 방전되고 막 사람들이 아직도 사고 때문에 무서워하고 이런 혹은 보험 이슈라던가 돈이 많이 들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어, 계속 오래 탈 차들은 내연기관 차들을 아직까지도 선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가 서비스도 괜찮고 문제 있으면 바로바로 또 고쳐주고 그리고 그래서 렉서스의 어떤 제 생각에 렉서스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을 어느 정도 가성비로 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차량이 많이 팔리는 속도가 점점 사실 줄어들긴 할 거예요.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따라가지 못하면 그래서 브랜드도 강해졌고 결국에는 어 서비스가 괜찮다는 거죠. 가격도 너무 착하고 그리고 자동차의 질도 좋고 튼튼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미국 소비자들을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그 자율주행이라는 거가 깔리면서 아예 다른 어떤 제가 미국 회사 다닐 때 이제 동료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가 아니다. 어떤 소프트웨어이자 어떤 IT 제품을 사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해서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냥 테슬라도 한 대 더 사버리는 뭐 이런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이런 내연기관 차에서 테슬라로 넘어가는 그 자율주행을 통해서 테슬라한테 모든 그런 시장을 뺏기지 말고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로봇으로 뭔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전에 기존의 시장도 잘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자동차 기업들, 뭐 기아차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요. 글로벌에서 이렇게 좋은 수익 들려주는 거 좋은데 빨리 어떤 그런 노사 관계라던가 이런 것들 해결하고 아무래도 네, 노사 관계 이런 것들 해결하고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도 빨리 최대한 빨리 저희가 선도 업체를 빨리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고체 배터리나 되게 반고체 배터리도 있고요. 되게 그 배터리에서의 혁신이 조금 먼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가 또 배터리를 상용화시켜서
빠르게 시장을 처음에 지금 중국한테 다 내줬지만 가져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 뭐 양자 배터리도 요즘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배터리의 혁신을 가져오면 로봇에서도 전기차에서도 더 새로운 뭔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쪽으로도 좀 많은 연구가 되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안녕히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굿나잇.